따로 떼서 이렇게 4개로 자르면 그러면 이제 네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4개의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학교 올라가면 분배 법칙이라 그러고 고등학교까지 쓰이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 법칙의 원리를 여러분이 지금 요 대분수의 곱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산의 발견 10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의 발견 10권은 5학년에 해당되죠. 10권은 총 20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단계 중에 오늘 같이 다룰 것은 1단계, 그 다음에 5단계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그 다음에 7단계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그리고 이제 11단계로 넘어가서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 13단계는 이것을 거꾸로 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그리고 16단계에서 곱의 소수점의 위치, 그리고 20단계 평균 구하기, 이렇게 총 7개를 합니다. 따져보니까 1단계, 4단계는 이렇게 자연수가 다 있습니다. 있죠, 여기. 자연수를 진분수에다가 곱하느냐, 대분수에 곱하느냐, 반대로 자연수에다가 진분수와 대분수를 곱하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1단계만 다루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5단계, 6단계, 7단계는 진분수나 대분수의 곱셈이 될 거고요. 11단계로 가면 이제 자연수가 계속 나옵니다. 자연수하고 소수를 곱하고 또 1보다 큰 소수를 곱하는 이런 거. 이거는 또 10단계도 있죠. 자연수가 이렇게 4개 단계 중에 2개를 다룰 것이고, 16단계는 1보다 작은 소수끼리 곱셈, 1보다 큰 소수끼리 곱셈을 통틀어서 곱의 소수점에 위치해서 다루게 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중요한 대목을 다 다루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의 발견은 이 개념 연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연산을 그저 계산의 결과만 딱 해서 답만 내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공부하면 나중에 가서 연산이 수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연산이 아닌 다른 수학에서도 연산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수학을 제대로 수학답게 하기 위해서는 연산도 그냥 연산을 공식으로 암기하고 외우게 하는 이런 방식의 공부는 지양해야 되고, 연산도 개념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산 학습지와 달리 연산의 발견은 이 첫 장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장 핵심은 개념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1단계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이거를 다룰 때 이전에 있어야 될 개념이 뭐고 이후에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 연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개념 연결 그림을 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로 가면,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습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6분의 25는 이제 가분수죠. 이것은 대분수로 어떻게 고치게 되는가 할 때 이 가분수와 대분수의 관계가 여기 연결되는 거죠. 또 4분의 27 역시 가분수와 대분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2번에서는 15분의 10을 어떻게 고치냐, 약분해서 3분의 2로 고치는 거죠. 약분. 이것도 36분의 9를 약분하면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는 약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산의 발견은 앞의 개념들을 미리 다 기억하게 하고, 여기 특별히 나온 이 4가지는 이것들을 하지 못하면 오늘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산에 발견할 때는 이 개념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명심해서 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 이것을 못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오늘 1단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권 이전에 9권이나 8권으로 다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 기억해 볼까요를 잘했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1단계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의 발견의 핵심인 30초 개념은 연산을 결과적으로 계산만 하고 답만 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즉 개념 있는 연산 공부를 하자는 의미로 30초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결과적으로 진분수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계산법을 말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자, 이유도 모르고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부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절차적인 공부만 하면 되지 않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법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3 곱하기 6이라는 것은 이 곱하기 6, 이 곱하기 6이라는 곱셈의 의미, 자연수를 곱할 때 2학년에서 곱셈을 처음 배웠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한다. 곱하기 6은 4분의 3 곱하기 6은 4분의 3을 6번을 더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곱셈에 처음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분수에서도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도 이 분수를 그대로 그 횟수만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보면은 4분의 3죠.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6번을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수직선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4하고 5의 중간, 즉 4와 4분의 2, 또 4와 2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왔더라. 이게 수직선으로 이제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직선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덧셈으로 가는 겁니다. 4분의 3을 몇 번 더했어요? 6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6번 더하는 건데 4분의 3이라는 분수는 다 분모가 똑같이 4로 통일됐기 때문에 이런 때 진분수의 덧셈에서 4학년 때 배운 덧셈에서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자끼리 더하는, 분모는 단위 분수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고 3개씩 6번 있으니까 3, 6, 18, 18개 되는 4분의 18이 되고 이것을 4와 4분의 2 대분수로 고쳐서 또는 약분해서 4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이 4와 2분의 1과 이 4와 2분의 1 수직선의 계산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숙달되면 약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약분을 배웠으니까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할 수 있다. 왜 분모와 자연수를 약분할 수 있느냐? 분자와 자연수는 같이 곱해져서 분자 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분자하고 자연수는 곱의 대상이고 분모는 이제 분자나 자연수하고 나누는 대상이 약분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데 곱한 뒤에 약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곱하기 전에 약분하는 방법. 두 가지 약분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을 언제 하느냐, 곱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덧셈으로 하느냐, 수직선에서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연산의 발견은 매 단계가 6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 중에 두 번째 쪽은 이제 연산의 시작입니다. 이 연산의 연습은 이것을 조금 난이도를 조절해서 개념 익히기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개념 다지기 2쪽, 이렇게 해서 총 3쪽에 걸쳐서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인데 세 번째 쪽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첫 쪽에 있는 개념 익히기가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개념 다지기 첫 번째 쪽이 그 다음 중 정도의 난이도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상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익히기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똑개가 나와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이 힌트는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냐? 아직 개념 익히기를 혼자서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진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고 약분해라 라는 어떤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까 30초 개념에 나온 얘기죠. 똑개가. 만약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이 똑개의 힌트를 볼 필요가 없이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의 발견의 또 하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연산의 발견은 여기 지금 다른 연산학습지는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시간을 재는, 시간을 적는 난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초재기라고 그러죠. 이거는 공부에서 가장 나쁜 습관을 가져옵니다. 시간을 제약하는 거, 시간을 재는 거. 연산의 발견은 시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본인의 만족도를 표시하는 이 별 표시에서 별 5개. 별 5개가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이 이 개념 익히기를 쫙 풀고 나서 자기의 만족도, 그거를 별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게 풀었으면 별 5개를 표시하면 되겠죠. 부족하면 뭐 3개 반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는 공부한 날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산이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되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또 자기가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연산의 발견의 첫 장부터 별 표시와 그다음 날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3번째 쪽을 가면은 개념 다지기가 나옵니다. 개념 다지기에 보면은 이상한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끼 귀입니다. 토끼 귀가 사람 귀보다 길고 크죠. 이 토끼 귀는 누구의 귀냐면 부모님의 귀입니다. 아니면 이 공부하는 학생의 설명을 들어줄 친구의 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연산의 발견에서는 선생님 놀이다 이렇게 선생님 놀이. 선생님 누가 선생님이냐? 이것을 공부한 학생이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친구는 그 선생님 즉 공부한 학생의 설명을 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 과거에는 연산학습지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뭐겠어요? 채점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역할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뭐냐면 설명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한 단계에서 이 개념 다지기에만 토끼 귀가 그려져 있어요. 최대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에 2개씩. 그래서 최대 4개의 이 문제를 절차적으로 계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부모님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까지 학생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서 하지 않으면 이 연산의 발견은 다른 연산학습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개념 다지기의 2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번째 페이지에는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을 연산의 발견에서는 뭘로 받느냐? 계산식을 쓰는 것을 가장 어려운 걸로 봤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은 계산식이 다 써진 걸 가지고 계산만 해서 답만 구합니다. 보통 연산학습지에서는. 그러나 연산의 발견은 가장 어려운 단계를 이 계산식을 쓰는데 문제를 자기가 쓰는 겁니다. 계산식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때는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계산식을 쓸 수 있는 데는 다 빈칸을 크게 쳐놓고 계산 문제를 본인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1번에서 15분의 4와 10. 근데 어떻게 쓰라겠느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이 식을 써봐라. 이렇게 식을 쓰다 보면은 식을 어디다 써야 될까? 앞에다 써야 될까? 뒤에다 뭘 써야 될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내는 기분으로, 선생님의 기분으로 이 식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연산을 하기 전에 식을 쓰는 자체가 계산의 방법이나 결과나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의 4와 10을 쓰는데 곱하기를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호를 쓰고 이 다음 계산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 개념 다지기의 2번째 장 마지막 연산의 최고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장에는 개념 키우기가 나옵니다. 개념 키우기는 지금 보는 대로 문장제가 나옵니다. 실생활 문제가 나옵니다. 연산의 발견은 연산만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연산의 발견은 서술형이나 또는 문장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산만으로 공부한다면 학생들은 연산을 왜 하는지 자체에 그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또 공부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산이 쓰이는, 왜냐하면 문장제는 그 문장을 이해해서 그 다음 연산 상황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무슨 연산인지 덧셈으로 원하는지 뺄셈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해석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했을 때 그 다음 학생들은 여기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연산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앞에서 계산한 그 연산을 여기서 쓰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연산은 왜 하는가? 연산에 답을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연산은 이와 같은 문장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문장제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다른 연산학습지와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1번만 볼까요? 동욱이는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수조에 물을 5분의 3리터씩 3번 부었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수조에 부은 물은 모두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5분의 3이라는 한 번에 부은 물을 3번에 부었으니까 가장 쉽게는 5분의 3은 3번이니까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덧셈 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똑같은 5분의 3을 3번 더한 거니까 이것을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5분의 3 곱하기 3 이렇게 곱셈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어떤 상황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덧셈과 곱셈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아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보고 이거 덧셈하는 건지 곱셈하는 건지 덧셈이나 곱셈 다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봐라. 그런 것이 바로 개념 키우기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쪽 6번째 쪽에 가면은 위쪽은 이제 개념 다시 보기입니다. 개념 다시 보기는 복습의 성격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도전해 보세요. 17쪽에 보니까 도전해 보세요에 항상 문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이때 1번은 익힘책에 보면은 5번과 6번, 즉 익힘책의 5번, 6번은 다른 익힘책의 1, 2, 3, 4번보다 난이도가 높고 조금 교과서에 다룬 것보다 좀 상위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도전해 보세요 1번은 교과서의 익힘책의 5, 6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전해 보세요 2번은 교과서에도 없고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1과 4분의 3 곱하기 10 이거는 뭐냐?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1단계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아니었죠. 뭡니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였어요. 그럼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2단계입니다. 2단계. 어떻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것을 여기서 하라고 그러냐. 이 선행학습 아니냐.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이것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강제로 가르치는 것을 선행학습이다 볼 때 이건 선행학습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추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이것을 직접 배우지 않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추측해서 그쪽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야. 예측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쪽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과거에 배운 여러 가지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아직 안 배웠지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못하는구나, 우리 애가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아직 배우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여기 실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안 배워도 되겠구나. 다음 단계 것을 내가 벌써 할 줄 안다. 라는 어떤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나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1과 4분의 3이라는 대분수를 뭘로 고칠 수 있냐? 가분수로 고칠 수가 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것은 옛날에 3학년 때 다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4분의 7 곱하기 10이라고 고치게 되면 자, 여기서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는 뭘 배웠냐면 이렇게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분자와 자연수를 먼저 곱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7과 10을 먼저 곱해라 하는 것과 똑같이 분자 분모 분자 중에 분자와 자연수를 먼저 곱하는 것이 진분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대분수도 어차피 분자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 부분과 자연수를 먼저 곱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70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다시 고쳐보면은 결국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2단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5단계로 한번 넘어갈까요? 5단계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는 이제 이 앞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이렇게 앞에 4단계까지는 자연수가 껴 있어요. 분수하고 자연수입니다. 이제 5단계부터 비로소 분수끼리 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분수끼리 어떻게 곱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전에 뭘 배웠냐면 이렇게 6분의 5 곱하기 15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또는 6 곱하기 12분의 7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운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0초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30초 개념은 진분수끼리 곱셈은 결론적으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가를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결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진분수끼리 곱셈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4분의 3이라는 것이 뭡니까? 뜻이 4분의 3의 뜻은 3학년 때 분수를 처음 배운 그 뜻입니다. 4분의 3의 가장 중요한 건 4죠. 4. 4는 뭐냐면 전체를 넷으로 똑같이 쪼갠 것 중에 3개다. 4분의 3은.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 전체가 큰 직사각형이 있었어요. 큰 직사각형을 가로로 4등분 했죠. 4등분 하면 그 중에 3개가 이만큼. 위에 지금 회색과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전체가 다 4분의 3입니다. 그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는 4분의 3을 다시 5분의 이만큼 4분의 3 중에 5분의 이만큼이야. 그럼 4분의 3, 자, 분홍 이 색칠해진 것을 5분의 2니까 5개로 똑같이 쪼개야 돼요. 이번엔 세로로 5개로 쪼갰어. 둘, 셋, 넷, 5개로 쪼갰어. 그 중에 2개가 처음 이만큼 색칠해진 분홍색 색칠해진 거다. 그럼 이거는 뭐냐?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 한 개가 뭐냐면 한 개가 전체를 가로로 4등분, 세로로 5등분 한 거니까 20등분 한 거예요. 그럼 20등분, 즉 20분의 1이라는 거죠. 이 하나가 2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 개 있냐면 6개 있으니까 이것은 20분의 6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이거는 곱셈을 계산한 게 아니고 곱셈의 의미를 그대로 그림으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중에 다른 수학의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거. 이 초등학교를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끼리끼리 곱한다. 이렇게 말하는 수학의 원칙, 계산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했고 그림으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좋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20분의 6이 뭔가 했더니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에서 분모가 보니까 4번 쪼개지고 5번 쪼개지니까 결국 20등분 돼요. 그래서 그 쪼개지는 횟수는 분모의 곱과 같다. 4번 쪼갠 걸 또 5번 쪼개니까 20번 쪼갠 거죠.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는 이런 것이 분모 전체적인 단위 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개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게 3줄이었고 3개였고 또 다시 그것을 2줄로 3개, 2개, 가로 2개, 세로 3개 해가지고 3 곱하기 2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분자끼리 3 곱하기 2도 그대로 곱해지더라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6이 나온다. 물론 약분해서 10분의 3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20분의 6이 어떻게 나왔냐. 분모끼리 곱하게 된다. 왜냐하면 쪼갠 걸 또 다시 쪼갠 거니까. 그 분자끼리는 왜 곱했냐. 그 개수씩 똑같은 개수가 또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쪼개졌으니까 곱하게 된다. 이런 진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항상 그림을 그려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약분하는 방법을 아까도 말했지만 2가지 방법 1번, 2번 있고 이것을 언제 약분하느냐. 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한 다음에 하느냐 아니면
분모 분자가 어차피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 거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니까 분자에 있는 것과 분모에 있는 것을 미리 곱하기 전에 약분하느냐, 약분하는 시기에 관한 차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들어놓고요. 오른쪽에 가니까 덤이 있어요. 덤이 있는데 이 주의할 점, 계산 과정에서 약분할 때 분모끼리 약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모끼리. 또는 분자끼리 약분하는 사람. 이거 정말 안 되죠. 분자끼리는 곱하는 대상, 분모끼리도 곱하는 대상인데 분모끼리 약분해버려. 자, 밑에 지금 3분의 2 곱하기 5분의 4에서 2하고 4가 보니까 아주 반가워. 왜? 약분되니까. 그래서 덜커덕 약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하지 말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덤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7단계로 넘어가지요.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아까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에서 이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로 넘어왔습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4 곱하기 2분의 1은 첫 번 나온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 이게 앞에 단계 있었죠. 그 다음에 5분의 2 곱하기 6분의 5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또 얘도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미리 제시한 거고요. 30초 개념 가면 대분수끼리의 곱셈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아까 진분수끼리의 곱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개념이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분수끼리 곱셈의 원칙, 곱셈의 원리를 우리는 열심히 익혔어요. 그것을 오늘 대분수의 곱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진분수와 대분수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자연수가 붙어 있다. 그 자연수를 다시 가분수로 고치면은 분수의 분자 분모만 남게 돼.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만약 약분할 수 있다면 약분한 뒤에 계산하는 게 좋다. 약분을 나중에 하면은 숫자가 커진 뒤에 약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약분하기 전에 분자 분모끼리 있을 때 바로 이제 조그만 수가 크지 않을 때는 약분이 빨리 보이고 약분하기 쉬우니까 미리 약분하고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 다 끝나고 약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도 큰 잘못은 아닌데 숫자가 좀 커지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와 4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2, 이것은 어떤 사람은 2하고 3 먼저 곱하고 또 4분의 1과 3분의 2 이렇게 각각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다음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원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결과가 안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가분수로 고쳐서 분모 분자만 남은 상태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런데 미리 여기처럼 미리 약분해도 좋습니다. 3하고 9가 약분이 되는 거니까 이 미리 약분하면 곱셈이 좀 간편해지죠. 그래서 미리 약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 가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곱셈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넓이를 이미 공부했듯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면 이 2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보는 겁니다. 2와 4분의 1이 가로의 길이고 3과 3분의 2가 세로의 길이야. 그래서 2와 4분의 1을 2하고 4분의 1을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을 떼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세로인 3과 3분의 1을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를 따로 떼서 이렇게 딱 4개로 자르면 4등분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네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각각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4개의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라는 것이 중학교 올라가면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고 고등학교까지 쓰이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 법칙의 원리를 여러분이 지금 요 대분수의 곱셈에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분배 법칙을 공부할 때 중학교 올라가면 이 그림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초등학교 배운 이 대분수의 곱셈이 나중에 중학교의 분배 법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때 가서 보고 여러분이 이 개념 연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와 4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2인데 이것을 이렇게 4개의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눠진 것을 다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8과 4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가분수끼리 곱한 8과 4분의 1과 그 결과가
같다는 걸 확인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갈게요. 11단계로 갑니다. 자, 11단계는 이제 소수로 갑니다. 소수. 11단계는 1보다 큰 소수와 자연수의 곱입니다. 자, 1보다 큰 소수와 자연수의 곱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전에 1보다 작은 소수와 자연수를 곱했어요. 이 바로 전 단계에서 배웠을 건데 이것을 10단계를 11단계로 옮기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연수하고 1보다 큰 소수 이걸 서로 곱셈의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공부했겠지만 곱셈은 어떤 수로 곱하나 이것을 반대로 곱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공부했다면 이 다음 거는 이걸로 딱 고쳐서 계산하면 결과가 똑같으니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수학은 그것도 알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원래 방법이 있고 또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배운 것을 기억해 볼까요는 뭐냐면 0.6 곱하기 4, 0.7 곱하기 1 둘 다 요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30초 개념으로. 자, 곱하기 자연수. 이거는 아까 우리 1단계부터 쭉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분수 곱하기 자연수가 있었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이미 똑같은 수를 그만큼 더하는 거다. 그럼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1보다 큰 소수를 자연수만큼 더하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0.1의 개수, 이걸 단위 소수라고 합니다. 단위 소수, 단위 분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단위 소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3이라는 게 뭐냐? 1.2가 3개 있는 거예요. 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미리 보면 덧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왜? 곱셈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1.2 곱하기 3은 제일 쉬운 것이 바로 밑에 있어요. 1.2를 3번 더하는 겁니다. 3번 더하면 1.2, 1.2, 1.2 그러면 3.6이 되겠죠. 이렇게 결과 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2 곱하기 3처럼 딱 3개만 되면 되는데 1.2 곱하기 27 이렇게 하면 1.2를 27번 더해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덧셈으로 마냥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익혀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거 다음으로 이제 이런 방법 0.1의 개수로 계산하기. 이거는 단위 소수를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라는 것은 1.2는 단위 소수가 0.1이 몇 개냐면 12개면 돼요. 또 여기도 12개 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3은 단위 소수 0.1로 말하면 12개가 3번 있는 거다. 그럼 12개가 36개 있는 거니까 3.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단위 소수로 갔어요. 그 단위 소수 1.1을 0.1로 단위 소수를 해서 그것의 개수 12개로 해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한다. 즉 1.1을 분수로 고쳐요. 왜냐하면 소수는 분수를 소수로 고친 거니까. 소수와 분수는 분수가 먼저 배웠죠. 그래서 먼저 배운 분수의 곱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분수 곱하기 자연수 1단계에서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단계입니까? 여기가 11단계지만 소수 곱하기 자연수. 이것도 소수를 분수로만 고치면 1단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2가 되고 곱하기 3. 그러면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어떻게 했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뭐하고 곱해라? 분자하고 자연수를 곱하는 거다. 그럼 분자 12와 자연수 3을 곱하는 거다. 분자와 자연수의 곱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니까 3.6이 나왔다. 이 결과가 다 3.6이 다 똑같죠. 세 가지 방법이 주어져 있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 그림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수로 고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13단계 이것을 반대로 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계에서 우리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이 반대로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우리가 11단계 했어요.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13단계는 그 반대로 자연수가 앞에 가고 1보다 큰 소수가 뒤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13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30초 개념.
1보다 큰 소수를 어떻게 했냐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거나 소수를 자연수처럼 계산한 후에 소수점을 찍어서 맞춘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 그림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줬으니까. 자, 그림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2.5를 소수와 자연수 2와 0.5를 떼서 5에다 곱하는데 먼저 2를 곱해요. 5를 2배 하면은 10이 되죠. 10. 그림으로 보였어요. 그 다음에 0.5는 5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5의 절반이 뭐냐면 요만큼. 5의 절반은 얼마냐면 2.5죠. 2.5로 바로 갈 수도 있고 5의 절반을 5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 5개, 0.5니까 0.1에 5개, 단위 소수의 5개다 하는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 한 칸이 0.5니까 5칸은 2.5다. 이렇게 이제 2.5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더해니까 10하고 2.5를 더 12.5가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림 그리다 또 힘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포기하고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것만 하는데 그러나 그림 그리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걸 결코 포기하지 말고 또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한다. 왜 분수의 곱셈으로 하느냐? 나는 분수에 고쳐서 곱셈하는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를 분수로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 앞에서 배웠어요. 이때도 자연수 곱하기 분자 곱하는 거예요. 자연수는 항상 분자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분자하고 곱하는 거고 분모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 곱해서 125가 나오면 다시 소수로 고치면 12.5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아예 소수를 자연수로 곱해. 자, 그러면 5 곱하기 2.5는 2.5를 자연수로 고치면 25가 돼요. 10배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125가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곱한 수는 그놈의 10분의 1이야. 그것의 10분의 1이니까 목도 10분의 1로 줄어서 12.5가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수점을 이제 없앴다가 다시 소수점을 살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덤을 보니까 이 곱셈은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2.4나 2.4 곱하기 4가 같은 거다. 자연수에다가 소수를 곱하나 소수에다 자연수를 곱한 게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둘 다 분수로 고쳐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를 10분의 24, 또 2.4를 10분의 24 고쳐가지고 곱하면 결국 누구랑 곱해지냐면 분자하고 자연수가 곱하는 거니까 분자 자연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덤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16단계는 곱의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 소수끼리 이제 곱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자, 소수끼리 곱하는 거는 소수점이 같은 것끼리 곱하느냐, 소수 자릿수가 또 서로 다른 자릿수 곱하는 거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16단계에서는 곱의 소수점 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연수 곱하기 소수 이거죠. 그 다음에 소수 곱하기 소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30초 개념 들어가면 곱의 소수점 위치는 소수끼리 곱셈에서는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더한 값과 곱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따로따로 있겠죠. 이것을 더한 거. 자, 소수 첫째 자리, 그러면 더하면 둘째 자리, 두 자리가 되죠. 소수 한 자리, 두 자리, 그러면 더하면 세 자리가 되죠. 이렇게 되는 곱하는 거. 이 덧셈이 아니고 곱셈입니다. 덧셈의 경우는 소수 자릿수가 같은데 곱셈은 그만큼 늘어난다. 소수 자리가 하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러냐, 이것도 이유가 중요하니까 이유를 보기 위해서 밑에 계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한 자리수인 0.7과 소수 두 자릿수인 0.06을 곱한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곱하는데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자연수는 이건 7이고 0.06은 6이 돼 7, 6이 40인데 0.7은 그거의 10분의 1이고 0.06은 100분의 1이야. 그럼 결국 곱한 거는 1000분의 1이다. 그래서 0.042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소수 첫 한 자릿수고요. 이건 소수 두 자릿수야. 이건 소수 세 자릿수야.
따라서 3이라는 것은 세 자릿수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더한 자릿수를 더한 만큼의 그런 거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0.7은 10분의 7, 0.06은 100분의 6이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1000이 되고 분자끼리 42야. 1000분의 40이니까 0.04인데 몇 자릿수가 됐냐면 세 자릿수가 됐어. 원래 소수 한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했더니 소수 세 자릿수가 되더라. 라는 것을 분수로 볼 때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모가 10이고 분모가 100이었는데 곱하면 1000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수 세 자릿수가 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해서 보니까 이것을 세로셈으로도 할 수 있다. 세로셈으로는 보통 7, 6에 40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소수로 고치면 0.7 곱하기 0.06을 쓰고 7, 6이 42 이렇게 할 때 42까지 계산하고 그 다음은요 여기 소수 자릿수를 찾는 거야. 이건 소수 한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니까 이걸 더하면 소수 세 자릿수니까 지금 여기다 0을 한 칸 더 앞에 찍어서 여기가 소수 세 자릿수가 돼야 되니까 마지막 2가 세 자릿수가 되려면 첫째 자리에 0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번엔 반대로 이제 곱하는 수에 따라서 곱의 소수점 위치가 달라져. 이 말은 이제 큰 수를 곱했을 때 소수점이 커지는 거죠. 이 값이. 예를 들면 2.647이라는 소수 세 자릿수가 100을 곱하면 그 100만큼 100은 소수점이 두 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264.7이 되는 겁니다. 264.7이 되는데 보니까 소수 세 자릿수가 소수 한 자릿수로 바뀌는 거죠.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한다. 100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는 264.7 곱하기 0.0이라면 여기 소수 한 자릿수가 소수 두 자릿수니까 소수 세 자릿수에서 2.647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번엔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 더 작아진 수가 된다라는 그 곱하는 수에 따라서 어떤 걸 곱했느냐에 따라서 소수점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평균 구하기가 평균 구하기 20단계입니다. 평균은 나중에 이제 중학교로 이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또 중학교 3학년에 평균을 또 배우게 되는데 5학년 때 이제 처음 평균을 배우게 되죠. 평균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5학년 때 배우기 전에도 1, 2, 3, 4학년 때 평균 계속 구했어. 무슨 평균 구했습니까? 자기가 본 단원별 평가에 여러 점수가 있으면 그 평균을 내봤죠. 어떻게 냈어요? 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과목수로 나눴죠.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은 전체의 합을 그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 평균 개념을 이제 배울 건데 평균 앞에는 사실 그래프를 쭉 배웠어요. 2학년 때는 표와 그래프를 배웠다가 4학년 1학기 때 막대 그래프, 2학년 때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것도 평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초 개념 들어가 볼게요. 30초 개념은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은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평균이라는 점수를 내가 맞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한 가운데쯤 있는 거니까 그것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대표할 수 있는 값을 평균 말고도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운데, 등수로 한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값으로 뭐냐면 많이 나오는 값. 이것도 어려운 한문인데 최빈값이라 합니다. 많이 나온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은 중3 때 다루는 거고요. 초등학교 때는 대표값으로 평균만 다룹니다. 평균은 뭐냐면 각 자료값을 크고 작음 차이 없이 고르게 한 값이다. 쭉 정리한 값이다. 그래서 3, 5, 4가 있으면 3칸, 5칸, 4칸, 3층, 5층, 4층 있으면 이 5층에 한 층을 3층으로 내리면 이렇게 모두 다 4층이 돼요. 4가 평균이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계산은 이 3, 5, 4를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3으로 나누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의 값의 합을 자료의 수로 나눈 이것이 평균의 계산법, 계산법.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기준을 정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할 때 기준을 정할 때는 주로 가운데 있는 값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3, 5, 4가 있으면 4가 가운데 있으니까 4를 기준으로 3은 1 적고 5가 1 크니까 서로 작고 큰 것을 서로 이렇게 상쇄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4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개념은
꼭 덧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권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권의 해설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아이들과 10권을 잘 지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